초등학교 얘기가 드는데 어떤 친구는 엄마 내가 학교 다닐 때 나보다 공부도 못하고 코도 흘리고 그런 것이 지금 사장이라고 딱 고쳐서 그런 얘기 하는 사람은 인간이 안 된 것입니다. 야, 그래도 내가 이 친구 때문에 여기 와서 이럴 수 있구나. 누가 경미라도 시켜줄 사람은 그래도 친구밖에 없어요. 또, 야, 나 좀 먹여 살려달라. 라고 사정할 것도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것도 그래도 국민학교 동창밖에 없더라고요. 우리 때는 국민학교라고 했어요. 초등학교 동창밖에 없어요. 그럼 실제로 또 도와주는 것도 초등학교 동창들이에요. 어떻게든지 먹고는 살아야지 그러면 다른 자리 없으니까 우리 수의라도 할래? 뭐 수의는 어떠냐? 돈 벌면 되지. 뭐 그거라도 해줘. 그럼 그렇게 하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대기업에서 어떤 간부들이 퇴임해서 수의하는 사람도 많아요. 자, 문제는 이때가 문제가 아니야. 지금 이때 여기 왔을 때 모든 삶이 정리되고 최종 주자죠. 마라톤 같으면 마지막 코스. 이때 지금 어떤 상태냐? 이때의 상태가 어떠냐가 문제지. 이때 얼마나 잘 살았냐 못 살았냐 아무 문제 없어요. 뭐 어떤 사람들은 남한테 밥 한 끼 못 사고 일불 하나도 못 쓰는 노인이면서 그냥 말하는 거 보면 자기는 젊었을 때 뭐 어떤 사장을 하고 몇시 뭐 어쩌고 그 헛소리요. 했으면 뭐해? 예를 들어 지금 왜 나는 그래요? 아 그래요? 지금 어떠십니까? 그러지. 지금은 어떠십니까? 지금은 왜 지금은 항상 지금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도 이 고생을 하고 이 더위에 또 여기 앉아있고 한 것이 지금을 위해서 이때의 지금이 아니라 이때의 지금. 그 다음에 우리 살다 보면 서로 부부간에도 뭐 싸움하고 헤어지고 막 이때 많이 그러거든요. 지금이 중요해. 지금. 옛날에는 싸움하고 뭐 가정폭력하고 그랬지만 지금 금슬좋게 잘 살면 행복이야. 여보, 옛날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참 내가 잘못했어. 웃으면서 그런 얘기 할 수도 있죠. 옛날에는 잘 살았어. 지금은. 그래서 싸움하고 지금은 또 이혼하고 그런 사람도 많아요. 지금이 중요합니다. 이 상태를 위해서 이때 고생하는 거예요. 이때 고생하는 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때 잘 뛰면. 근데 이때 잘 살다가 이때 고생하면 소용없어. 끝에 가서. 여기를 위해서 우리는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내가 노력도 해야 되지만 결국은 사유니까 사람들하고 사이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당당하게 네 얘기 주장하면서 살아라 그러는데 그것도 좋긴 좋아요. 그런데 당당하게 내 얘기만 주장하고 사는 것이 좋을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나하고 사는 여러 사람들 상을 왜 내가 당당하게만 얘기할 적에 누군가는 쪽팔리고 쪽팔린다고 그것 때문에 참 말도 못하는 어떤 고난 속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항상 비교해 드린 거니까. 내가 당당하다. 돈이 나는 막 이번에 많이 벌어서 거부가 됐다. 자랑하죠? 자랑할 것도 못 줍니다. 왜? 내가 100억의 거부가 됐다면 누군가는 한 사람이든 100사람이든 100억을 잃었기 때문에 내가 100억을 얻은 거예요. 그죠? 돈이라는 건 똑같습니다. 일정하거든요. 버는 사람이 있으면 잃은 사람이 있어요. 벌었다고 성공했다고 축하해주면 축하해준다는 게 나쁜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그 순간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성공은 수천 사람의 눈물 위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성공한 사람은 그걸 알아야 돼. 뭐 나 때문에 뭐 그걸 지쳐라 소리가 아니고 내가 이렇게 되기까지는 어쩔 수 없지만 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겠다. 그래 나는 이걸 가지고 내가 적당하게 나 잘 쓰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조금 더 베풀어야지. 뭔가 써야지. 이런 사람이라고 다 나눠줄 수는 없잖아요.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 굉장히 좋고, 또 그렇지 않으면 말이라도, 같은 말이라도 다르게 해야 됩니다. 그걸 우리는 리프레임이라고 해서, 이 리프레임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건 그 마음 자체를 고치는 겁니다. 우리 보통 친구들이나 다 보면 잘 나가고 좀 아까 얘기했지 좀 양기가 있고 그런 사람은 함부로 얘기야. 야, 니나 너 그렇게 해가지고 되겠어? 자기는 잘 나가니까 얘기를 했지만 그 소리 듣는 친구 심정은 생각 안 한 거야. 같은 친구로부터 그 소리를 들었을 때는 평생 그게 안 잊혀질 거라고요. 물론 저놈이 나쁜 놈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 소리 들은 사람은 내가 이 소리를 들었으니 나도 열심히 해서 잘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또 자기가 잘못은 생각은 않고 상대편 원망만 해. 그래서 이제 이 사이가 틀어지고 그러는데 내가 부자가 되든 내가 성공을 하든 이 프레임이 잘 되면 존경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제 아주 극한적으로 내가 예를 몇 가지 들었는데 야, 너 말을 생각나는 대로 했냐? 다른 사람 고려 생각도 않고 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막 얘기하는 사람들. 야, 너 나오는 대로 그냥 그렇게 얘기하냐? 다른 사람 듣는 사람은 그 심정은 생각도 않고 그런 사람 많잖아요. 또 많은데 그걸 듣고 그렇게도 얘기해요. 그러지 말고 그런 말을 들었다 하더라도 야, 너 솔직하게 나를 평가해줘서 고맙다. 그 말이에요, 결국은. 야, 그 말 듣기가 참 내가 지금 가슴이 쓰리다, 그 소리야. 너희 새끼 나한테 그럴 수 있어? 그렇게 하지 말고, 야, 그래도 네가 나한테 솔직하게 얘기해줘서 고맙다. 그렇게 하면 그 얘기하는 사람이 뭔가 생긴다든가 깨닫는 게 있어요. 내가 좀 너무나 강하게 얘기했나? 그 생각도 들고, 이 친구가 내가 막 그렇게 했는데, 내가 솔직히 참 얘기해서 고맙다고 하니, 마음이 달라져.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문이 좀 열려요. 야, 내가 그렇게 막 얘기해서 미안한데, 그래도 내가 너 도와줄 일 없겠냐? 그럴 수도 있고, 그러면 니까지는 도움 내가 안 받아. 그럴 필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기회라는 것을 서로 만들고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 프레임이 굉장히 중요해요. 주로 자기 집 아이들이나 자기 집 남편을 밖에 가서 욕하는 사람 많습니다. 여자들 보면 여자 모여서 생각하면 그냥 자기 남편을 그냥 묵사발을 만들어. 또 자기 아버지도 묵사발을 만들어. 그 인간이 뭐 어떻고 칭찬을 할 소리 아니라도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래서 꼭 좋은 게 아니야. 야, 우리 꼰대 우리 남편 그것은 말이야 사람도 아니야 그거. 그렇게 얘기하고 한다고 해보세요. 다른 친구들이 딱 들었을 때, 야, 이 친구는 사람도 아닌 놈하고 사는 이 친구는 어떨까? 그럴 거 아닙니까? 그 생각을 못하고 그냥 깔아넘기려고 해요. 물론 기분이 나쁘니까 그렇겠지.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밖에 나가서 그렇다고 해서 내 마음이 위로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다 들어보고, 야, 그래도요, 이런 소리 들어보니까 내 남편은 그런데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 정도를 좀 얘기하면 본인 마음도 좀 괜찮아지고, 다른 사람이 생각할 때도, 야, 저 남편은 뭐 다 비슷비슷할 때지만, 그래도 제가 저런 소리 하는 거 보니까 좀 나은가 보네? 부럽네? 그렇게 생각도 된다, 그 말입니다. 이 프레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그런 생각이 안 바뀌어요, 잘. 어떤 사람은 무슨 얘기만 하면 되는 소리도 하지만 되는 소리를 해야지. 말도 안 좋은 소리 한다고. 그 사람은 직장에 나가서 직원들이 사장님 이렇게 한번 해보죠. 진짜 좋은 생각 때문에 그래? 그럴 수도 있지만 대부분 자기 생각을 하고 다르면 쓸데없는 생각만 일이나 잘해. 그러거든요.
다시 내지 않지. 그러지 말고, 너 아이디어 좋다. 그렇게 자꾸 생각하면 진짜 좋은 아이디어 될 수 있어. 언제든 얘기해. 그래서 우리 협의해보자. 그럼 생각날 때부터 얘기할 거 아니야. 전에 내가 중앙대학에서 박사과정 할 때입니다. 나는 생물학과인데 약학대학에서 일어났던 일을 누구한테 전해들었어요. 근데 지금처럼 8월이요. 얼마나 한국 덥습니까? 다 런닝만 입고 공부 석사과정인데 공부하는데 너무 더우니까 어떤 학생이 교수님 시원 콜라에다가 보리차를 타면 굉장히 맛있어요. 그러더래.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웃었어요. 콜라도 먹고 그런데 보리차 탄다고 먹었잖아. 근데 교수가 그 소리 듣고서 그래? 야 그럼 해보자. 그래서 시원 콜라 갖다가 보리차를 타서 다 나눠 먹어봤어. 아 맛이 독특해. 야 이거 아이디어 좋다. 그래서 그 교수는 학생이면 안 되지만 그때 여러 가지 음료 회사한테 이것을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다른 데서는 다 웃었는데 그게 어디야? 그게 어떤 회사인지 잊어버렸는데 거기에서 그래요? 그걸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만든 것이 맥콜입니다. 맥콜이라는 게 나왔어요. 지금도 나온지 모르겠네. 그게 맥보리 맥자 그래서 그 보리차하고 콜라하고 이렇게 섞어서 만든 게 맥콜이야. 많이 팔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교수한테는 물론 그렇게 하면 아이디어가 있으니까 그게 5%인가 그게 로열티가 있어요. 그건 어떻게 됐나 모르겠고 신형 자가용도 하나 빼줬다고 하더라고요. 회사에서. 학생한테도 적당히 어떻게 됐겠지. 그 정도 교수면 뭔가 나눴을 겁니다. 근데 학생이 했으면 더 안 받아들여요. 교수가 했으니까 그만큼 내가 받아들이지. 그러니까 이것은 돈이 어떻게 나눴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교수가 학생이 하는 얘기를 무시하지 않고 그것을 관심 있게 받아들여서 실제로 해보고 그렇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나무기를 막살이면 물살을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은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소리가 있어요. 맞으면 인생을 바뀌는 아이디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지 말고 어떤 소리가 되면 솔직히 여기서 고맙다 아니면 네가 가지고 있는 의견을 정리하나에 얘기해서 고맙다. 다른 때도 항상 생각나면 그때그때 얘기해. 그게 좋은 아이디어가 될 수 있으니까 그래야 되는 거지. 야 쓸데없는 생각을 하고 책이다 이거. 그럼 그 다음부터는 그냥 그 아이디어가 없어지는 거야. 있어도 얘기 안 해버릴 테니까. 그 교수는 프레임이 긍정적인 사람이야. 다 받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좋은 어떤 결과도 낼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학에 있으면서 석사, 박사 학생을 받으면 고민이 있어요. 왜냐하면 석사과정 들어온 사람, 박사과정 들어온 사람 나는 무슨 논문을 쓸랍니다. 그러고 들어온 사람 없습니다. 아무것도 몰라. 난 박사를 합니다. 그러고 와. 그럼 뭐를 해야 될까요? 본인이 생각해서 하면 써보라고 하면 되지. 근데 그래서 교수는 아이디어가 많아야 돼. 많아야 교수를 할 수 있어요. 자네는 이렇게 자네 이걸 잘하는 거 보니까 이걸 이렇게 논문 제목은 이렇게 하면 어떨까? 그것까지 해줘야 돼. 교수 자신이 아이디어가 없으면 못 받아요. 어떤 사람은 아이디어도 없으면서 막 받은 사람이 있어. 근데 서울대학교 어떤 분은 옛날 일이지만 한 학기를 박사과정 자기 학생을 안 받은 때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아이디어가 없다. 그래서 이번 학기는 박사과정 받지 못한다. 그냥 얼마나 손찌겁니까? 그런 건데 이런 것들도 결국은 어떤 프레임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학기를 마치면서 가장 강조하는 것이 여러분 긍정적인 프레임을 가진 사람은 그대로 나가고
만약에 어떤 부정적인 프레임을 가졌다면, 예를 들어 우리는 지금 어렵습니다. 어려우니까 또 이 자리에 왔죠.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부정적일 수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대부분은 그럴 거예요. 나는 왜 이럴까? 예를 들어서 나는 왜 이렇게 일이 안 될까? 다른 사람은 잘 나가는데 나는 왜 또 이럴까? 신분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러나 그런 중에서도 이 프레임을 제대로 갖도록, 지금 잘못됐으면 거꾸로 얘기하면 돼요. 거꾸로. 제가 한 가지만 얘기하고 잘못 넘어가겠습니다. 제 아들이지만 이제 막내지만 아들입니다. 지금 한 36 됐네요. 20살 때인데 UCLA를 들어갔어요. 심리학과. 아마 거기 다니는 것은 이렇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은 잊어버렸는데 교통사고가 뭔가 교통사고는 아니고 중대한 어떤 사고를 냈어. 근데 그때 이제 서로 살기가 힘들고 그러니까 나하고도 잘 같이 있긴 있지만 아빠한테 많은 거 잘 얘기 않고 그랬거든요. 근데 어쩔 수 없이 나한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사고였어요. 크니까. 딱 들어가니까 아빠 오늘 어쩌고 왜 이러더라고요. 내가 다른 때 같았으면 이 공부를 않고 그럴 때 같았으면 틀림없이 이런 병신같이 그랬다고 그랬을 거야 아마. 그러면 얼마나 또 가슴이 아프겠어. 근데 이걸 다 이제 요 공부를 했을 때 딱 생각하니까 이때다. 진짜 그 찬스다. 이렇게 생각하고 마음을 바꿔서 병신같이 이렇게 했어 라고 하는 말이 막 나오려고 하는 걸 꼭 참고 거꾸로, 나는 지금 그걸 여러분한테 자랑스럽게 얘기합니다. 거꾸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잘못 할 수가 있어. 근데 네가 해결될 일이 아니잖아. 어차피 내가 해결해야 하니까 괜찮아. 한번 가다 보면 한 번 잘못할 수 있어. 문제는 같은 잘못을 다시 하지만 않으면 돼. 그 다음에 너는 네가 이거 고민한다고 해서 네가 해결될 일이 아니야. 내가 해결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필요하잖아. 너는 됐어. 너 이제 고민 그만해. 내가 한다. 그렇게 얘기해놓고 조금 더 있으면 다른 말이 나올까 봐서 내가 뒤돌아서서 나왔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봐도 너무 내가 잘한 거야. 나를 막 그때 내가 밖에 나가서 내가 나를 칭찬했어요. 너 참 잘했다. 그때 욕설이라도 하고 혼내기라도 하고 그랬으면 아버지하고 다시는 얘기 안 할 거 아니야. 근데 지금은 늘 얘기는 안 해도 중요한 얘기는 언제나 합니다. 그 영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프레임을, 그 뒤부터 나도 프레임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그게 아니구나. 그래서 이제 써본 것이 그런데, 저 이 일을 해본 경험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도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저 경험이 없어요. 저는 못합니다. 그럼 그러세요? 그럼 아웃시키고 다른 사람. 그래.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일을 해본 경험이 없습니다. 그럴 게 아니라 일을 잘 가르쳐 주시면 다른 사람보다 제가 다 해낼 수 있습니다. 같은 얘기요. 그러나 그렇게 얘기하면 면접관이 생각이 달라져요. 이게 말 한마디 프레임을 어떻게 바꾸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질 수 있어요. 말하자면 여러분이 오너라면 아까 얘기했던 직원들에게 직원이 무슨 얘기 했어. 사장님 오늘 어떻게 했다 이렇게 해줘. 그런 수도 있구만. 그렇게 일단 받아주고 별일 아니라도 조금 괜찮은 것 같으면 그런 생각을 했네. 생각도 못했는데 우리 한번 다시 이따가 만나서 다시 생각해보지. 좋은 것 같으면 우리 비즈니스도 그 방향으로 바꿔야지. 그리고 자꾸 생각해서 좋은 생각 좀 해봐. 그래야 불안하게 우리 다 같이 이겨내지. 그렇게 얘기하는 거 하고 아까 얘기했듯이
쓸데없는 생각 말고 일이나 열심히 해놔. 그러면 다시는 좋은 생각 나도 얘기 안 해요. 콜라에다가 보리차를 타서 마셨더니 맛있다 라는 말을 쓸데없는 소리 말한 말이에요. 다시 누가 그랬어요? 이 교수니까 난 그 교수를 그 소리 하나 듣고 야 이분이 얼마나 프레임이 좋은 분인가를 내가 지금도 예를 들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학생들이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기회는 생긴 거고 기회가 생긴 거고 저는 프레임을 바꾸라 그런 것을 여러분에게 간곡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프레임을 바꾸면 여러분의 인생이 바꿔집니다. 프레임 바꾸는 것은 조금 노력이 필요해요. 반대로 얘기하면 돼요. 반대로. 지금 하고 싶은 반대로. 이렇게 꼭 잡고 반대로 얘기하고 그게 자꾸 여러 번 하게 되면 몇 년이 가는지 몰라. 나는 저절로 이제 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어떻게 반대로 그냥 내 속 느글거려서 반대로 하냐 하는데 꼭 얘기를 반대로 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이게 좋은 말로 바꿔서 하라는 소리입니다. 부장님은 나에게 너무 많이 일시켜 나를 미워나 봐.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 말을 다른 사람이 들을 때는 자식 그냥 미운 짓 했구만. 또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 말 듣고 부장을 욕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욕해. 결국 누워서 침 뱉는 거야. 그러지 말고 우리 부장님하고 이러면 하루가 얼마나 안 좋으냐. 아침인데 그냥 저녁이야. 정신없이 지나가. 일을 많이 시킨다는 소리야. 그렇게 하면 다른 사람 보기에도 야, 이 사람 부장하고 친한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 얘기를 전해서 꼭 당사자한테 비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몇 단계 거쳐. 들어갔을 때 부장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부장님이 제 늘 그냥 일을 너무 많이 시킨다면서요? 그렇게 얘기하던데요? 그렇게 전하거든, 저런 사람이. 그런데 이런 얘기를 들었어. 부장님하고 같이 있으면 하루가 어떻게 빨리 가. 그렇게 하면 부장님 저하고 어떻게 이러는데 부장님하고 이러면 하루가 정신없이 간다고 얘기하던데요? 그러면 부장도 자기 속은 있어. 이놈 일을 굉장히 시켰는데 그런 식으로 얘기를 참 기특하게 하는구나. 그래서 기회가 바꿔져요. 좋은 기회가 오면 나한테 좋은 기회가 올 수 있어. 또 주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은 좋은 기회를 잡느냐 안 잡느냐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좋은 기회를 주느냐 안 주느냐가 아니라 내가 그 기회를 잡느냐 안 잡느냐 나에게 있어요. 나에게. 내가 프레임을 바꾸면 좋은 기회가 나한테 오고 존경도 나한테 오고. 프레임 바꾸자고 하는 것이 전체 공부 중에 두 학기 공부 중에 가장 요점이라고 생각해서 이걸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 152페이지 이제 마무리 뒤쪽을 하겠습니다. 마음의 이해. 이것은 전에도 내가 많이 얘기를 해서 마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시 얘기를 하고 마무리 150페이지 있는데 마음이라는 것이 그걸 알아야 뭐냐면 상담도 할 수 있고 대답도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이해를 해야 전체적인 마음 인생의 얘기가 되겠는데 이것은 꼭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양생각입니다. 그렇다는 걸 전제로 하고 그냥 들으시고 그럴까 그렇기도 하겠구만 그러면 좋고 에이 저건 내가 받아들일 수 없어 그러면 안 받아들여도 괜찮습니다. 자, 나는 우리 죽으면 귀신이니 뭐니 그런 소리는 보통 다 하고 성경에서도 그런 소리 하잖아요. 다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내 몸속에 내가
신으로 들어와 있다는 건 다 인정을 해요. 어떤 학문이든지 어떤 종교든지. 그것은 이제 표현을 달라서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몸은 내 몸이 있는데 이 몸이 내가 아닙니다. 이건 몸이 내가 아니라 난 몸일 뿐이에요. 말하자면 여러분 여기 올 적에 자동차 타고 왔죠? 자동차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나는 소나타를 타고 있는데 나는 소나타야. 소나타를 타고 운전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납니다. 그게 나야, 나. 그러니까 나는 몸속에 들어있어요. 왜? 나는 비물질이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아니야. 말하자면 다른 사람들이 귀신이니 영혼이니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이야. 표현을 그렇게 했을 뿐이지 비물질이라는 소리야. 지구의 물질이 아니란 소리입니다. 그것도 귀신 그 소리 오면은 뭐 부정적으로 다들 생각하는데 그냥 신이라 그 소리입니다.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세요. 지금 지구 물질이 아닌 나가 그 소리입니다. 지구 물질이 아니라는 건 지구에서 살려면 물질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지구가 아니고 다른 어떤 세계? 그래서 지구를 우리는 뭐라고 3차원 세계라고 그러죠? 3차원 세계라고 해요. 시간도 있고 공간도 있고 시간과 공간이 있는 구별이 있는 세계가 3차원 세계예요. 그래서 우리 몸이 물질이 있고 그런데 그 몸을 움직이는 것이 나야. 나는 보이지 않아. 이 비물질이야. 그렇다면 이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3차원이 아니고 뭐 4차원인지 5차원인지 알 수 없지만 자고는 5차원. 다음은 차원이라고 해서 5차원은 비물질이다. 그래서 나는 5차원 비물질입니다. 근데 지구에 왔어요. 3차원 세계에 왔어. 살라고 보니까 3차원 세계에서 살려면 물질 속에서 살아야 하잖아. 물질 속에 들어가서 몸이라고 하는 물질 속에 내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게 전체 합쳐서 나예요. 나는 물질인 몸속과 비물질인 나로 되어 있어요. 자, 이게 나야. 진실한 나예요. 내가 물질 속에서 살아요. 몸 속에서. 나의 명령대로 몸을 움직이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런데 내가 비물질이 어떻게 물질을 움직일 수 있습니까? 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비물질과 비물질의 교집합, 이 부분이요. 그런 특성을 가진 부분, 이 부분을 마음이라고 합니다. 마음이라는 게 설정이 되고 여기에다가 우리 생활의 전부를 저장합니다. 마음속에. 기억도 하고 뭐 자고가 다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마음을 통해서 몸을 움직이는 겁니다. 내가 마음을 통해서 몸을 움직이는 거야. 이렇게. 이런 체제로 됐어요. 이걸 이해해야 되지. 그래 마음이라는 걸 이해하니까. 그래서 마음속에는 여기 사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살다 보면 문제가 두 가지가 생기게 됩니다. 하나는 몸 문제. 여러분 자동차 타고다가 고장날 수 있잖아요. 가스가 없다거나 타이어 펑크가 났다거나 그것은 물질적인 문제가 있어요. 물질적인 문제가 있을 수가 있죠. 이것이 이제 아픔입니다. 고통, 아픔이야. 물질적인 문제는 내 몸 문제예요. 비물질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고통이야. 똑같은 고통이야. 아픔. 이걸 이제 우리 아픔이라고 합니다. 물질적인 문제 때문에 아플 수가 있고 비물질적인 문제 때문에 아플 수가 있습니다. 아픔은 두 가지가 있어요. 아픔은 다 똑같은 게 아니야. 우리 아프면 병원 가 그러는데 갈 곳이 따로 있어. 부러졌을 때는 정형외과, 예를 들어 배 아플 때는 내과, 어디가 다쳤으면 의과, 가는 곳이 달리 있듯이 달라야 돼. 물질적인 문제가 있을 때는 물질적인 문제를 고치는 곳으로 가야 됩니다. 그게 한의원이고 병원이고 지금 우리가
여기 의료기관이라고 하는 게 전부 그겁니다. 99%는 그거예요. 나머지 1%는 비물질적인 문제를 치료하는 곳입니다. 물질적인 문제를 치료하는 곳은 예를 들어서 뭐 약을 바르고 약을 먹고 꿰매고 뭐 이러는 거죠. 물질적으로. 비물질적으로는 비물질적으로 아픈데 약 먹어서 됩니까? 비물질인데. 마음이 아픈 사람에게 쉽게 얘기해서 약 먹는다고 됩니까? 침 맞는다고 됩니까? 주사 맞는다고 됩니까? 그런데 약간은 될 수가 있어요. 왜? 물질과 비물질의 중간 상태가 있으니까. 그런데 아주 낫는 건 아니야. 예를 들어서 마음이 우울해. 항우울제를 먹었어. 그러면 항우울제는 케미칼이야. 그 케미칼이 내 몸속에 있는 동안에는 도움이 돼요. 마음이 풀어져. 그러다가 약기가 떨어지면 또 소용없어. 또 그래. 그러니까 계속 먹어야 해. 약을. 이건 치료가 아니야. 잠시 그걸 멈출 뿐이지. 정말 치료하려면 마음 자체를 치료해야 돼요. 나쁜 기억이 있으면 나쁜 기억을 없애버린다든가, 나쁜 기억을 좋은 기억으로 만들어준다든가, 그게 치료가 되죠. 그러니까 물질 치료하는 거하고 비물질 치료하는 거 달라요. 이게 보통 우리가 병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 물질적인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병원이지만 이건 마음 치료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몇 학기 계속 배운 것이 여기 비물질적. 왜 이걸 내가 강조하냐면 그 문제의 유형을 분석해보면 전체가 100이라면 100 중에 80은 비물질적인 마음 고통 때문에 일어나는 거고, 20% 정도만이 뭐 다쳤다, 암이다, 뭐 배 아프다, 그래서 그런 게 20%예요. 근데 20%를 위해서 99.9% 의사들이 다 달라져 있어. 돈도 거기다 다 투자해. 마음이 아픈 사람은 80%였대. 아주 드물어. 돈도 거기다 투자를 안 해. 실전은 많은데도. 근데 앞으로는 이게 좀 개선이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나라는 건 비물질이라는 걸 인식해야 돼. 내가, 이게 지금 여러분 여기 앉아있지만 앉아있는 이 실체는 여러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구 와서 잠시 살기 위해서 이런 몸을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받았을 뿐입니다. 이거 쓰다가 내가 떠날 때가 되면 떠나버리면 내가 없는 몸은 필요 없죠. 죽는 겁니다. 떠나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있을 때는 사는 거고. 이건 아무 소용없어요. 떠나면 죽는 거,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내가 아니야. 근데 보통은 이 몸이 난 줄 알고 몸에다가 모든 투자를 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건강한다고 막 그냥 죽을 힘을 다해서 운동하고. 운동하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내 집을 튼튼히 하는 건 좋아요. 그러나 인식해야 돼. 이게 내가 아니야. 아무리 인구망자 근육을 가진 사람이라도 이 들어있는 내가, 그 사람이 아주 개망난이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게 들어있는 거하고는 다른 거야, 이게. 그러니까 겉보기보다는 달라? 그런 소리도 있고, 그렇죠. 겉과 속이 같은 사람도 있고, 비슷한 사람도 있고, 다른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것이 나의 근본이다. 그것이 나를 움직인다. 자, 그랬을 적에 내가 말을 하고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모든 건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비물질이 내가 하는 거예요. 마음을 통해서. 그럼 아까 프레임을 바꿔라 그랬는데 프레임을 바꾸려면 어디를 바꿔야 되겠어요? 마음, 여기를 바꿔야 돼요. 여기를. 이 속에 프레임이 딱 정해져 있어. 뭔가 다 부정적으로만 하는 그게 저장되어 있는 사람이 있어. 이것을 바꿔야 돼. 바꿀 수가 있습니다. 보통 때는 못 바꾸는데 이 마음속에 들어가면 바꿀 수가 있어요.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야. 아무 때나 들어가는 게 아니야.
마음속에 들어가기만 하면 바꾸기는 쉬운데 꽉 닫혀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 나도 몰라 그러죠. 이때는 여기 생각은 나도 그것도 나고 이 속에 있는 나도 나인데 교통이 안 되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야. 예를 들어서 내 친구가 이번에 시의원에 나왔어요. 와이프한테 얘 내 친구야. 내 친구 찍어야 돼. 와이프니까 야 이제 내 친구는 됐겠네. 천만. 아무리 와이프라고 해도 딱 기표소에 가서 딱 표를 들었을 적에 자기 생각을 해요. 하는 편이니까 아무리 남편이 그렇게 얘기를 해도 이건 적임자가 아니다. 나는 이 사람 할래.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 식구라고 내 식구가 5명이니까 5표는 네 거야. 엉터리 소리야. 다 틀려요. 자식이라도 틀리고 남편도 틀리고 부모도 틀리고 다 틀려요. 그게. 그리고 판단도 틀려요. 나름대로 마음 때문에. 그래서 이 마음을 들어가면 열리는데 이 마음의 문을 여는 기술이 최면이라고 했습니다. 최면 상태로 들어가야 마음의 문이 열려요. 그래서 그 속에 있는 마음을 고칠 수가 있어. 일단 문을 열어야지. 문을 열어야 들어가든 말든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최면이 필요해요. 최면이 우리가 보통 생각했을 때 보통 사람 생각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문을 여는 기술입니다. 근데 어느 때 열리냐? 그건 내가 아주 정난히 얘기했었어요. 아무리 최면을 쓴다 하더라도 열리는 때가 있어요. 간절할 때, 잠오기 직전에 그 같은 상황일 때. 두 가지. 근데 간절한 건 우리가 마음대로 못 오니까 물론 간절한 때를 이용해서 어떤 얘기는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잠이 오는 것도 내 마음대로 어떻게 해요. 그런데 내 마음대로 저 사람 어떻게 잠이 가게 해요. 근데 잠자게 할 수 있어요. 그것은 있어요. 1분 안에 3분 안에 잠자는 것처럼 하는 상태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기술이 최면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 만들어서 마음속을 고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153페이지 보면 이 마음을 우리가 의식, 우리 최면에서는 잠재의식이라고 해요. subconscious mind. 거기에 대해서 일반적인 의식을 conscious mind라고 합니다. conscious mind하고 subconscious mind는 교통이 안 돼요. 교통이 되려면 내가 내 마음속으로 들어가려면 내가 최면 속에 들어가야 돼요. 메디테이션이죠. 최면에는 따로 없어. 최면은 그저 조용한 마음 상태가 되는 것, 그렇게 만드는 걸 그냥 최면이라고 말을 했으니까 그런 거지. 메디테이션도 최면이고 요가도 최면이고 다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잠재의식을 우리는 인격이라고도 합니다. 인격적으로 어쩌고 그렇죠? 인격입니다. 자기 인격. 자, 그렇다는 뜻이고 그런데 자, 마음이 어쨌든 고치는 건 그만두고 자, 마음이 몸을 움직인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 뇌에서 우리 몸에 보면 제일 윗부분에 뇌가 들어있죠? 그다음에 팔 다리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모든 걸 기억하고 또 기억도 하고 생각도 해내고 다 그런다고 생각하는데 천만 뇌는 신경 덩어리입니다. 약 100조 정도 신경 덩어리요. 그 신경이 이렇게 몸 다 연결이 되어 있죠. 신경 덩어리일 뿐이야. 우리 몸을 움직이는 중앙 센터예요. 어디로 명령을 받아서 마음의 명령을 받았어. 뇌에서 기어보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다 머리에서 기어보고 공부 잘하는 사람은 야, 너 머리 좋다? 그러죠? 뇌는 100쪽에 되는 세포는 다 같은 거예요. 어떤 학자가 그래서 그런 연구를 한 게 있어요.
야, 저 사람 천재야. 공부를 이건 하고 알고 안 알고 한 차이가 어디 있을까? 모르고 알고 차이가 어디 있을까? 이걸 기어보고 안 기어보고 하는 건데 뭔가 분명히 차이가 있을 거다. 그렇다면 무슨 차이가 있을까? 물질이니까 물질적 차이가 있을 거다. 그렇게 해서 뭔가 뇌에 어떤 아미노산이라든지 뭐가 생길 거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이 있었어요. 만약 그렇다면 100만 가지의 어떤 지식을 아는 사람은 100만 가지의 아미노산 어떤 물질이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양도 커지겠네? 그럼 공부를 많이 할수록 막 머리도 커지고 뇌도 커지겠네? 근데 실제 조사해보면 전혀 그거하고 관계없어요. 뇌 크기하고 관계없어. 그러면 뇌에서 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게 마음에서 한다는 소리가 됩니다. 네? 그래서 뇌는 그냥 하나의 컨버터, 전환기일 뿐입니다. 시키는 대로 딱 중앙 처리장치요. 말하자면 CPU, 그 컴퓨터 같은 거. 중앙 처리장치일 뿐이요. 명령받아. 왜 이런 소리를 하냐면, 자, 우리가 뭘 할 적에 실제로 어떤 걸 경험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실제로 경험 많잖아요. 우리 공부라는 건 뭡니까? 실제로 다른 사람이 경험한 것들을 책에다 써놨어요. 그것을 우리는 한 시간에 수백 명의 경험을 한꺼번에 우리는 익힙니다. 그게 공부야. 실제로 해보지도 않고 다른 사람이 한 거 우리가 해볼 필요가 없잖아요. 그게 공부예요. 근데 공부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뇌는 단순해요. 그게 그 최면을 하거나 공부하거나 모든 것을 이걸 이해를 해야 돼요. 어디 책에 뭐 있는 소리는 아닌데 우리 여기서 하는 소리는 우리 뇌는 실제인지 상상인지를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해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상상을 해도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최근 배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이를 묻지 않고 나는 가장 건강할 때로 돌아가요. 나는 보니까 30살 때가 가장 좋았어. 그 전에는 고생을 많이 했거든. 굶기도 많이 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30살 때가 가장 좋았어. 그래서 지금도 나는 30살이다. 그러고 살아요. 18살이가 좋았으면 난 18살이다. 18살. 내가 지금 몇 살이건 간에 30살이라고 계속 그 생각을 하고 굳게 믿으면 30살 때 분비되었던 호르몬도 분비되고 그때처럼 소화액도 나오고 그때처럼 내 몸에서 모든 작용이 그렇게 일어나. 그래서 얼굴에 여드름도 나고 그때 여드름 많이 났던 사람은 여드름도 또 나요. 그 상황으로 돼. 자, 그러기 때문에 경험은 안 하면 안 되지. 다른 사람의 경험이라도 우리가 이야기 듣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경험이 없는 경우에는 내가 처음 해봐야 되겠죠? 근데 같은 경험을 계속 여러 번 할 필요 없어. 예를 들어 공부할 적에 같은 페이지를 우린 계속 읽잖아요. 나는 그게 아주 못마땅해. 학교에서 나도 고등학교 선생님 했습니다만 그래서 한 페이지 읽었어. 잊어버렸어. 또 공부. 잊어버렸어. 또 해. 학원에 가서 하고 또 하고 계속 반복시키잖아. 왜 그 짓을 해야죠? 한 번 본 것은 이미 여기 들어있어. 그러니까 그것을 생각만 하면 되는 거야. 한 번 본 것은 다시 보지 않아도 평생 그것을 리마인드 할 수가 있습니다. 복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최면 상태로 복습하는 건 그러니까 공부할 적에 처음 공부할 적에 강의할 적에 잘 들어야 돼요. 강의할 적에 졸은 사람은 안 돼요. 그냥 눈 똑바로 뜨고 잘 들어야 돼요.
그 뒤에는 책 안 펴도 돼, 이제. 눈을 딱 감고 그 선생님이 수업한 것을 상상을 해. 아, 그때 무슨 말을 하고, 이때는 분필을 던졌고, 이때는 뭐 크게 원을 그렸더라. 다 상상이 되잖아. 그럼 그 공부 그대로 되는 거예요. 이미 한 번 기억에 있기 때문에 상상할 수가 있어요. 상상을 하면 그런 일이 일어나. 실제로,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실제인지 상상인지를 여기서 구별 못해요. 장미란 선수가 200kg짜리 들어 올립니다. 실제로 들어 올릴 수도 있죠. 근데 시간이 없어. 근데 조금 가서 시합은 해야 돼. 실제로 연습을 하면 1시간이 걸려. 근데 금방 20분에 가서 해야 돼.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딱 눈을 감고 상상하는 거야. 내가 200kg 쫙 올렸어. 쫙 올렸어. 그러니까 뭐 저 관중들이 박수를 치고 장면을 잘한다. 금메달이다. 그걸 내가 상상하는 거야. 들고 있다가 안전에 탁 놓는 거야. 상상. 그 상상을 하면 연습과 똑같아. 그걸 상상훈련이라고 합니다. 상상훈련. 한 번 태권도나 이렇게 한 사람, 한 발차기 한 사람은 예를 들어 그 상상훈련으로 그냥 서는 거야. 그럼 실제로 그런 실력이 나와요. 이게 이 원리만 알면 공부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나는 왜 학교에서 시큰 공부하고 또 돈 내고 학원 가서 복습하는지 내가 몰랐을 때는 나도 그렇게 하라고 시켰어. 근데 지금은 진짜 멍청한 일이에요. 학교 수업만 잘 하고 나면 그 다음 집에 가서 자기야 상상하면 돼요. 그대로. 그리고 그 상상을 어떻게 하냐. 명령을 내려서 자면서 나는 지금 잔다. 자는 동안에 오늘 배웠던 수학 공부를 10번 복습한다. 명령 내리고 자면 나는 자고 있고 몸은 자요. 잠재의식은 절대 잠 안 든다고 그랬죠? 잠재의식은 계속 복습하는 거예요. 그게 공부지. 자면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 좋은 방법이 있는데도 그 방법을 안 배우고 많은 돈을 내고 시간을 너무 애써가면서 그렇게들 하더라고요. 공부할 때 다른 애들이 요전에도 몇 사람 스스로 3층 어디에서 떨어져 죽고 그런 애들이 공부 모든 애들은 죽는 게 아니에요. 잘하는 애가 죽어요. 잘하는 애끼리는 조금 차이로 왜 아주 1, 2등을 왔다 갔다 하거든. 그걸 그냥 거기서 못 견디고 그냥 자살하고 하는 건 그래서 아무리 내가 잠을 안 자고 공부했는데 잠을 못 따라가겠어. 그러면 이제 자포자기 오고 죽거나 그런 거예요. 그건 잘못해서 그래. 그런 학생, 우수한 학생 갖다가 야 잠만 자고 자는 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실컷 잠자면서 공부하는 방법이 있어. 그리고 시간이 24시간이 아니라 하루가 24시간이 아닙니다. 비물질이 세계에서는 이게 240시간일 수도 있고 쓰기에 따라서 48시간일 수도 있고 마음대로요. 그걸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어서 영화를 2시간짜리를 봤어. 감명 깊은 영화. 그리고 이제 왔어요. 와서 처음에 들어가서 자 지금부터 10분 동안에 2시간에 본 영화를 다시 본다. 10분 동안 확 가. 그러면 10분이 2시간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몇 시간인지 몰라. 쓰기에 따라서. 이런 엄청난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그걸 관심을 안 가지고 안 배우고 안 배우면 어떻게 해? 관심 안 가져서 안 배우는 거야. 어쩔 수 없지. 나는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만든 책이 나는 고등학교 선생님도 한 10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공부 기술 그 다음에 선생님들을 위해서는 공부를 가르치는 기술 공부를 제대로 가르쳐야 돼. 계속 같은 것만 가르칠 필요 없잖아요. 공부는 방법을 가르쳐줘야지. 낚시법을 가르쳐줘야지 고기를 잡아다 주면 되냐고.
학원 가면 잡은 고기 자꾸 갖다 줘. 그때는 좋지. 나중에 고기 잡을 줄 몰라. 그럼 평생 누가 잡아주는 사람 있어요? 낚시하는 방법을 알려줘야지. 낚시를 잘못하는 사람은 또 있어. 하는 방법이. 맞고 품으면 돼. 여기 고기 있잖아요. 딱 맞고 그냥 물 계속 품어내면 고기만 남을 거 아니야. 옛날 고기 그렇게 잡았어요, 우리는. 어느 내과에 보면 여기 고기는 많은데 어디 잡을 수 없으니까 위에 막고 아래도 막고 그래서 여기 물 품어버려. 저 물이 넘치기 전에 그러면 고기만 남아. 주스면 돼. 방금 좀 공부하는 방법이 좀 멍청하지만 막고 품으면 되는 거야. 그런 방법도 있는데 왜 고기가 없다고 배고프다고 하냐 그 말이야. 이런 방법을 우리가 몰라서 못 배우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죠. 그러나 알고도 안 쓰는 사람은 안타까운 게 없어. 그 사람 뭐 그렇게 살면 당연히 뭐 그렇게 살아도 싸다고. 예를 들어서 내가 한의원에 치료 나는 이제 캐시를 받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나이도 뭐 월표 뭐 그런 거 월표가 아니라 SSA를 받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뭐 손님 많이 오게 하려고 많고 다른 데서 잘 안 되고 힘든 사람들 난 경험이 많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왔을 때 그냥 캐시를 내고 난 용돈을 쓰는 거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만 주로 하는데 예를 들어 아파 와서 치료 받으면 되는데 뭐 어떤 이유든지 돈이 없어요. 돈 없는 걸 어떻게 해? 물론 형편이 전혀 안 돼. 근데 치료는 받아야 되겠어. 와서 나는 형편이 안 되는데 치료는 받아야 되겠고 어떻게 할 수 없습니까? 그럼 난 그냥 해줘요. 그러다가 어떻게 그냥 해줄 수 있어? 본인이 와서. 근데 본인이 와서 난 예를 들어서 50불을 받는데 와서 저 30불밖에 안 되면 없네요. 좋아요. 하는 거예요. 다음에 주면 좋고 안 줘도 말고. 다음에 준다는 건 포기하는 거니까. 보통 또 50불 낼만한 사람 내야 되고 그래야 내가 20불도 받고 안 받고도 치료해 주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많이 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많이 받는 사람 3사람 있으면 한두 사람은 그냥 해주는 사람 있어. 내 친구들 나이 또래인 사람들 월배 받으면서 돈 없거든. 그냥 아프다고 물고 왔는데 나한테 일단 오면 어디 아파? 아프면 엎드리라고 그래. 그냥 해줘. 그냥 해주는 거잖아. 거기에 침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는 게 돈 있는 사람이 낸 돈 그걸로 나도 먹고 살고 일부 나만 먹고 사는 게 아니야. 그런 친구들 해줘. 내가 또 해줄 수 있으면 해주는 거지. 해줄 기술이 없으면 못 하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걸 바꾸는 방법은 최면 들어가서 바꿀 수도 있고 그렇지 혼자서 바꿀 수 있는 것은 일단 그렇게 해서 프레임을 바꾸자 그런 소리입니다. 161페이지 이제 빨리빨리 나가 있습니다.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이건 우리의 2004년 때 축구 4강에 올라갔을 때 꿈은 이루어진다 그랬죠? 그 말이 맞습니다. 꿈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꿈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꿈은 꾸어야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좋은 계기를 맞았어요. 꿈도 안 꿨어. 일본을 이길 수 있는 꿈도 안 꿨어. 왜? 필요한 건 일본에 다 있으니까. 꿈도 안 꿨어. 근데 일본들 어떤 문제 때문에 이거 너 못 줘. 그러니까 큰일 났어. 어이구 큰일 났네. 이거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네. 하고 보니까 어떤 거는 이미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것도 있고 그걸 내가 안 썼을 뿐이야. 어떤 건 조금 머리만 쓰면 만들 수 있는 것도 있고 많아요. 그래서 지금 그걸 기회해서 이대로 있으면 지금 이거 일본하고 이루어진 이게 뭐 예를 들어 판결 때문에 그렇다 어쩌다 하면 그게 아니고 그건 빌미고 진짜 이유가 있습니다. 진짜 이유가 뭐냐면요.
일본 사람들이 생각해 보니까 한국이 절대 못 쫓아올 줄 알았어. 근데 해방도 5, 60년이 됐는데 어느 분야는 한국이 넘어서버렸어. 전자 분야가.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그리고 일본은 1억 한 2천 명이 살아요. 우리는 5천만이야. 남북한 해야 1억도 안 돼. 5천만인데 그 전체 그리고 GDP 전체 국민 총생산량을 보면 우리나라보다 일본이 한 3배 많아요. 돈이 많아. 우리나라보다 3배. 그럼 우리가 3배 많으니까 3배 잘 사네? 그게 아니고 일부로 따져보면 비슷비슷해. 우리는 5천만이고 1억 2천이니까 사실. 그럼 기술도 항상 따라간 게 있고 이제 초계지만 앞선 거 몇 가지 있고 또 비드는 것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런 걸 모르고 우리는 계속 살았는데 일본 사람들이 가만히 보고 자꾸 한국 치고 올라오거든. 예를 들어 한 20, 30년만 지나면 어떻게 될까? GDP가 GDP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이 일본을 뛰어넘은 GDP가. 그럼 실제로 몇 배를 잘 사는 거야. 우리는 5천만이고 1억 2천이니까 GDP 양이 똑같다고만 해도 우리가 훨씬 나은 거죠. 그죠? GDP로만 따지면, 돈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평소에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거 한국 올라오기 전에 밟아야 돼. 한 번 그냥 확실히 밟아가지고 새로 오게 만들어야 해. 그러려면 일본한테 항상 빌부터 서야 하잖아. 그러기 위해서 이런 기회 그냥 그거 친 거예요, 지금. 근데 옛날하고는 다르죠. 임진왜란이나 고종 때하고는 달라요. 그때는 우리가 전혀 과학기술이나 그런 게 없었습니다. 어쩔 수가 없었어요. 총도 없었는데 칼 들고 있는데 조총 가지고 왔는데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까? 임진왜란한테. 총 쏘는데 칼 가지고 이길 수 있냐고요. 그래도 선전을 했어요. 그 다음에 고종 때 고종이 어떤 사람은 무능한 대통령 임금이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고종은 정말로 자기 나라니까 차르려고 애쓰고 막 이게 밀사도 파견하고 했는데 누가 잘못했어요? 대신 나쁜 놈들이 대신 중에는 충성도 했지만 일본 놈은 한국 문서에 합방 문서에 쌓이는 외국노가 있잖아. 그것 때문에 먹힌 거지. 물론 사인 아니면 그래도 먹혔을 거야. 그렇지만 사인하고 먹힌 거하고 사인해서 먹힌 거하고는 달라요. 임금 혼자 잘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 혼자 잘할 수 없어요. 신하들이 잘하면 훌륭한 대통령 되는 거고 세종대왕 때도 신하들이 잘했어요. 그걸 아버지가 잘 만들어줘서 태종이 그 세종대왕 친구들을 좋은 놈들만 해줬어요. 자기는 그 아버지를 쳤잖아. 구데타를 했지만 그런 시대를 만들어줬어요. 그래가지고 세종이 훌륭하게 된 거지. 세종대왕 자체가 그렇게 머리가 좋고 훌륭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대신들이 잘했지. 그런가 하면 선조 때는 왜 임진왜란 전지하세요? 그때도 김성일이하고 누구하고 두 파요. 누구지? 그래서 선조가 할 수 없이 너 두 놈이 가서 일본이 어떻게 우리 침략할 것인가 보고 오너라 그랬더니 한 놈은 곧바로 저놈들이 침략할 테니까 우리 10만 병을 양성해야 됩니다 하고 주장하고 제대로 보고 오는 놈은 저놈이 그 소리 하니까 딴소리했어. 아닙니다. 전혀 관계없습니다. 근데 그 소리 하는 게 더 컸어. 그걸 믿고 10만 양병을 안고 군사를 안고 있다가 그냥 당한 거 아니에요. 대신들이 싸워서 그런 거지. 선조가 물론 겁이 많고 그런 사람이요. 대궐을 놓고 도망갔기 때문에 대궐을 불지르고 막 그러기도 했지만 지금도 나쁜 임금이다. 나도 그렇게 표현해. 선조가 제일 나쁜 놈이요. 거기서 죽어야지. 왜 도망가? 맞으면 국민을 두고. 그건 이제 그러지만 그렇게 만든 사람이 누구냐? 대신들이요. 선조 데리고 갔잖아. 어떻게든 살라고.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요. 우리가 습심에 서면 이걸 넘을 수 있고 여기서 이게
이제 지금까지는 싸울 수가 있었어요. 정권 잡으려고 싸울 수도 있고. 그런데 한번 전쟁이 나면 어떻게 해야 돼? 무조건 우리가 이겨야 돼. 그러니까 뭉쳐야 돼. 아니면 저쪽으로 가든지. 그 소리야. 피아를 구분하라는 건 그겁니다. 전쟁이지 않을 때는 박터지게 싸우는 거야.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전쟁일 때는 그렇게 해서 안 되고. 근데 지금 잘 보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개별적으로 똑똑해서 완전 싸워요. 꼭 모래알이라고 해요. 굉장히 싸우다가도 임진왜란이나 예를 들어서 어떤 위기가 딱 닥치면 다 뭉쳐요. 일본에서는 전쟁을 적에 전쟁한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귀족과 무사들만 전쟁을 했어요. 말하자면 노비라든가 여자들은 전쟁을 안 했어. 그래서 귀족들끼리 전쟁에서 딱 치면 항복하고 항복하면 거기에 있는 농토며 여자며 노비며 다 가졌어. 일본 놈들은 그런 문화야. 우리는 틀려요. 우리는 임진왜란 딱 일어났더니 일본 놈들 생각하니까 다 치면 와서 그냥 성주를 쏘아서 엎드리고 막 그래야 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중도 일어나고 노비들도 일어나고 그냥 마장은 다 여자들도 그냥 어디다가 치마에다가 돌멩이 들고 와서 던지고 전혀 달라요. 우리하고는. 근데 지금도 그래. 일본이 미국한테 졌잖아요. 이게 딱딱 엎드리지. 지금도 엎드리잖아. 트럼프 오면 별짓을 다 해. 그냥 무슨 푸들처럼. 우리가 푸들이라고 그러죠. 꼬리 흔들고. 원래 일본의 습성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얻어내요. 우리는 곧 죽어도 우리 민족 그렇게 않습니다. 몽고가 다 지배를 했어도 고려라는 이름을 없애지 못했습니다. 지배는 했지만 서양 어느 나라 안 없어진 나라 있습니까? 다 없어져서 뭐 타카타이 한국, 도고다이 한국 다 해서 나눠줬잖아. 중국도 다 지배했잖아. 고려만 남았어요. 세계적으로. 고려만 남았어. 일본은 바다에 있으니까 못 가서 남은 거고. 이렇게 굉장한 민족성이 달라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걸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저 사람들이 잘 알려줬어. 우리가 깨달으면 이제 우리는 이걸 이겨낼 수 있겠구나. 싸움에서 이기는 게 아니라 요새는 대포가 미사일이 문제가 아니고 제4세대 거장이 맞아 머리 싸움입니다. 기술 싸움, 돈 싸움이요. 기술로 치잖아요. 그게 전쟁이에요. 너 기술 안 준다. 그게 전쟁이거든. 대포 미사일 쏜 거나 똑같아요. 그걸 이기려면 우리도 그런 걸 만들어야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이게 좋은 기회다. 그 사람들이 우리를 깨어나게 했어요. 아베가 우리를 깨어나게 했어. 야, 우리도 할 수 있어. 전혀 모르면 못 오는데 이제 보니까 우리가 더 잘하는 것도 있어. 그럼 한국에서 백색 국가 우리 제휴시키니까 우리도 제휴시키잖아요. 제휴시키면서 쟤들이 먼저 세계를 쳤잖아요. 우리도 고르고 있어. 우리나라만 해서 일본에 영향 미치는 게 몇 개 있습니다. 삼성처럼 게 그만한 피해가 있을지 몰라도 우리도 그거 안 주면 일본 골라놓은 게 있어요. 그걸 3개 내지 4개를 딱 골라놓고 있어. 우리는 백색구가 제휴하는 게 금방 하는 게 아니고 법으로 나가는 거니까. 그래서 저기서 제휴시켰으니까 우리도 제휴시키면서 제휴시키면 한 달 동안 여유를 두고 그 다음에 하고 그러니까 아마 그러고서도 해결이 안 되면 우리도 이거 안 보내겠다 그럴 거예요. 그럼 일본 산업도 몇 개는 중지해야 돼. 삼성처럼. 우리만 골라는 게 아니야. 그 정도로 우리가 상당히 힘이 있어요. 이제 지금은 옛날 고종시대나 선조시대에는 전혀 대결할 힘이 없었지만 지금은 대결할 힘이 상당히 있어. 물론 훨씬 이건 우리보다 우월하지만 넘을 수 있는 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게 좋은 기회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생각이에요. 좋게 생각하면 좋게 이루어져요.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그러면 이기는. 어떤 사람들은 빨리 가서 빌으라고 하는 사람들 많아. 지금 빌면 영원히 똘만이 되는 거야. 영원히 일본 똘만이 돼야 돼. 일본서 살아야 돼. 지금 우리가 일본을 넘어서지 않으면 영원히 똘만이가 돼요. 좋은 기회지. 그래서 그것도 이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옛날에는 일본 못 따라가 그랬는데 여러분도 나도 물론 일본이 100개 중에 우리보다 나온 게 80개지만 우리도 일본보다 나온 게 몇 개 있어. 그리고 따라가면 돼. 그 정도 생각은 다 하고 있거든. 이게 해볼만 하다. 그 생각은 다 갖고 있거든요. 이게 꿈입니다. 그래서 좋게. 그런 꿈을 꾸면 나는 이번엔 반드시 이긴다. 이긴다는 것이 일본을 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일본의 경제적인 어떤 그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면 이기는 거야.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노력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그런 생각들이 실제로 일어나요. 우리가 축구 4강 할 줄 알았습니까? 열심히 하다 보니까 4강 됐잖아. 요번에도 그럴 거예요. 요번에 결승까지 갔다가 말았지만 우리가 그렇게 될 줄 알았습니까? 그럼 꿈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꿈은 꾸어야 됩니다. 누구는 얘기하기에 야 꿈도 꾸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소리는 좋은 소리가 아닙니다. 꿈은 꾸어야 됩니다. 그게 비록 허황된 것을 할지라도 꾸어야 돼요. 그래야 그 방향으로 나갈 수 있어요. 김영삼 대통령은 어릴 때부터 난 대통령 해야지. 그래서 온통 공부도 서울대학 들어가고 물론 공부를 잘했나 모르나 떠나서 또 정치도 일찍 하고 막 그래서 결국 대통령 했잖아. 준비된 사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워낙 갑자기 하는 게 아니야. 꿈을 꾸어야 다 꿈을 꾼다고 다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꿈을 안 꾸면 전혀 안 이루어지고 꿈을 꾸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100은 안 이루어져도 50이라도 60이라도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호랑이를 그리려고 열심히 그리다 보면 호랑이 그린 사람도 있고 고양이 그린 사람도 있고 비슷하게 개처럼 그린 사람도 있고 그러나 그린 건 그린 거예요. 못 그린 거보다 낫잖아. 호랑이 비슷한데 이건 개네. 그런 사람도 있을 거고 호랑이는 비슷한데 이게 고양이야. 고양이랑 호랑이 좀 다르잖아요. 그렇듯이 꿈은 꿔야 됩니다. 나쁘게 생각하면 나쁘게 됩니다. 문제는 우리가 좋게 생각하면 꿈을 꾸면 이루어진다. 그걸 플라시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진짜 약이 없어. 근데 환자가 왔어. 그때 의사가 약 없습니다. 돈이 없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그렇게 얘기하는 의사놈들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 표현을 나쁘게 합니다.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어떤 의사들은 안타깝고 그러니까 그냥 설탕이나 밀가루로 이렇게 찍어낸 게 있어. 약도 아니지. 그걸 위약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걸 주면서 이게 새로운 약입니다. 이거 먹으면요 안 아파요. 너무 아파서 진통제 줘도 안 낫는 사람 이거 새로운 진통제입니다. 이거 하나씩 드세요. 하루에 4번씩 꼭 먹어야 됩니다. 그거 먹으면 진짜 안 아파. 그게 어디 있어요? 아프고 안 아프고가 어디 있습니까? 마음에 있습니다. 요 얘기는 내가 전에 했는지 모르겠는데 수행을 가르칠 적에 실기를 가르쳤던 적이 실기만 내가 가르쳤던 적이 좀 있어요. 그때 저 수행을 배우는 사람이 부동산 하는 사람도 오고 변호사도 오고 병원 의사도 오고 많이 오는데 그때 부동산 하는 사람은 몇 사람 있었어요.
그때는 그 사람들이 많았어. 대여섯 사람이 있었어. 근데 한 전체 8명인가 있었는데 맨 앞에 두 사람이 앉았어요. 근데 이분한테 실기를 배우러 온 사람들이니까 시험인도 제대로 배우고 다 이해나 하고 온 사람이에요. 실기니까 실기만 하는 거야. 선생님, 네, 선생님 뭐 시험인 잘 들어가시죠? 아무것도 안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했더니 잘 들어갔어. 내가 미리 준비해갖고 간 마늘을 다 꺼냈어요. 마늘 까갖고 갔거든. 미리 얘기해놓으면 그러니까 다 까갖고 와서 선생님 눈 뜨세요. 여기 초콜릿이거든요. 예, 초콜릿 보여요. 이게 내 마음을 장악한 거야. 이게 실명이 얼마나 위대한 기술이냐면 마음을 장악한 기술이에요. 초콜릿이거든요. 예, 하얀 초콜릿 있잖아요. 하얀 초콜릿인데 초콜릿 좋아하시죠? 예, 드세요. 이제 입에다 넣어줬더니 아삭아삭 깨물어서 잘 먹더라고요. 꿀꺽 생겼어. 달죠? 예. 체면성의 얘기야? 예. 눈도 뜨고, 예. 꿀꺽 생겼어요. 그러고는 이제, 다른 얘기 안 했지. 왜? 다른 사람 보고 이렇게 같이 맞으면 감각을 변형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마늘을 초콜릿으로, 양파를 사과, 작대기를 레몬, 어떤 부드러운 인형 같은 것은 토끼로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옆에 있는 사람도 옆에 아무도 없다 그러면 안 보여요. 안 보여. 보이고 안 보이고 하는 건 어디서 하는 거예요? 눈에서 하고 귀에서 하는 게 아니라 뇌에서 판단하는데 뇌 중에서도 마음에서 하는데 마음에서 아니라면 아닌 거예요. 이것은 카메라일 뿐이야. 카메라로 마늘을 비췄겠지. 근데 마음에서 내가 초콜릿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에서는 초콜릿으로 결정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 초콜릿. 그러면서 끝났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사람은 모르지. 그래서 다른 거 하려고 또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아, 교수님. 예? 여기서 예? 그랬더니 선생님, 아까 제가 혹시 마늘 먹었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냥 옆에서 웃기도 하고 마늘 냄새도 나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래요? 아까 초콜릿 드셨잖아요. 그렇죠? 예. 초콜릿 드셨어요. 그리고 또 설명을 또 다른 거 한참 하고 있는데 아니 선생님 예? 다름이 아니라요. 제가 사실은 만약에 마늘을 먹었다고 한다면 나 오늘 좀 죽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왜요? 그 김치를 담을 때 마늘 조금 띄어서 넣잖아요. 근데 대개 마늘 안 찐 걸 먹는데 조금 하나를 쪄서 어떻게 넣은 김치 그것 먹고도 나이는 2번 실려갔대요. 보통이 아니라 그거 먹고는 막 여기가 술가루처럼 온몸이 돼버리니까 나이는 2번 갔대요. 근데 내가 마늘을 1개를 먹었다면 오늘 죽는다 그거야. 그러길래 나도 겁은 나지만 내가 웃으면서 아 그래요? 그런 일이 있었네요. 아까는 초콜릿 드시잖아요. 그랬더니 예 초콜릿 드셨는데 그러고 이제 안 갔다고 시점 쭉째고 했어. 그래서 끝났어요. 다른 사람도 감히 얘기 못하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끝났어. 나도 사실은 걱정이더라고요. 갔어. 만약 그때 문제 생겼으면 나한테 전화 안 왔겠어요? 그 다음 일주일 날 그 후에 딱 왔어. 아무렇지도 않아. 자, 그러면 마늘 때문에 알레르기가 일어나는 겁니까? 꼭 다른 사람들은 다른 의사들은 마늘 먹지 말라고 했잖아. 나는 나는 먹였잖아. 근데 안 일어났어. 안 죽었어. 까딱도 않고. 그러면 알레르기가 꼭 마늘이 원인입니까? 마음이라는 건 마음에 따라 달라.
마음이 아니면 아닌 겁니다. 다른 걸 먹었어도 나는 나를 먹었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죽는 거고. 그래서 상상을 좋게 하면 좋습니다. 근데 나쁘게 생각하면 나쁘게 이루어집니다. 오히려 그걸 노세보라고 해요. 아까는 플라시보, 이건 노세보. 노세보가 더 나쁩니다. 그래서 좋게 생각할 때 좋게 이루어지는 것보다 나쁘게 생각할 때 나쁘게 이루어지는 게 더 나빠. 그래서 이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저주한다고 그러죠? 저주 그대로 돼요. 특히 나처럼 이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노세보, 저주하면 그대로 돼요. 누구 뭐 예를 들어 갈 때, 너 돌고래 치에 넘어져라. 그러면 그만큼 갖다 탁 넘어져. 근데 나는 함부로 생각이나 말을 못해요. 안 해. 오면 그렇게 되니까 나는 좋은 얘기만 하지 나쁜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아서 얘기를 못해요. 그래서 여기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걸 배운 사람은 좋은 생각을 하라고. 그래서 상상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니까 상상하라고 상상 훈련하고 영원히 이렇게 우리는 고국에 안 가 있지만 여기서라도 우리는 영어를 아무리 잘해도 다른 사람이 미국 사람이라고 봐주지 않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아들, 딸을 낳아서 여기서 키웠다고 하더라도 미국 사람이 아닙니다. 물어보세요, 미국 사람한테. 너 어디서 왔어? 그렇지. 씨가 있어요, 씨. 말은 흉내낼 수 있어. 근데 우리 본체는 우리 한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직접 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마음으로 상상한 데 이루어진다 했습니다. 마음으로 뭐 일본을 쳐부시라 그게 아닙니다. 이 위기로부터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민족이 지혜를 총동원해서 빠른 시간에 그러한 압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기술을 갖게 해달라고 하는 기원을 하고 비는 수밖에 없죠. 기도를 하고 기도가 이루어집니다. 기도는요 굉장히 좋은 거예요. 통성기도라고 막 교회에서 하죠. 진짜 전 사람이 오면 그대로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마음으로라도 이렇게 이제 지원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또 우리 민족이 알레르기 뭐 이런 것도 상처받은 마음, 트라우마 치료 이것도 다 마늘을 초콜릿으로 내가 먹였는데 이 속에 들은 기억 하나 내가 못 주겠습니까? 그냥 지우라면 지워지는 거야. 내가 그런 자신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도 그렇게 되고 하는 사람이 자신 없으면 안 돼. 내가 왜 자신을 갖고 있냐? 그런 사람은 그렇게 되니까. 그 다음에 자꾸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내 말만 저 사람이 고하가지고 실제로 그렇게 될까? 저 사람 오는데 나는 안 되네? 그럴 수 있겠어서 지난 2월 달에는 그래 내가 꼭 해봐 한다고 해서 꼭 좋은 건 아니지만 생각하면 된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려고 계란판 위에 내가 올라가는 걸 했습니다. 나도 몰랐어요. 근데 나도 이제 그거 하기 전에 내 몸이 새털처럼 가벼워진다. 그래서 계란 위에 올라설 수 있다. 어떤 사람은 그거 흉내내서 한국식 하는데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도 그 사람 한 거예요. 계란판을 놓고 의자에 앉아서 양쪽 발 올려놓고 자기 취면하고 이렇게 올라서더라고요. 그것도 한 거예요. 근데 나는 이제 이렇게 올라서서 이렇게 올라섰거든. 근데 이렇게 하고 앉아있다가 올라서는 거하고 한 발 먼저 올라서는 거하고 전혀 다릅니다. 그죠? 양쪽에 있으면 5개씩 계란이 받친 다음에 10개가 받치니까 훨씬 쉽죠. 근데 처음부터 올라서려면 한 발 딛고 이렇게 하려면 내 몸 전체가 몇 개 걸려요. 체중이. 계란 5개에 걸려요. 그래서 올라서기가 굉장히 어려워. 한 번만 올라서면 그 다음부터 걸을 수도 있어. 왜냐면 5개, 내 70kg이 다 걸리니까 10개 걸리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내가 그걸 묘기로 보여주려고 한 게 아니라 할 수 있다.
그것도 없는데 계란이 올라가기도 없는데 예를 들어 저런 걸 못하겠습니까? 마늘 초콜릿으로 먹이기도 하는데 마음속에 들은 상처 하나 치료 못하겠습니까? 다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다 할 수 있습니다. 나만 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174페이지 보세요. 모든 능력은 간뇌로부터 나온다. 이거 옛날에 쓴 책이에요. 내가 간뇌가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나옵니다. 간뇌가 뇌하고 마음을 그 사이를 잇는 부분이 간뇌야. 그래서 그렇게 표현했을 뿐이고, 그래서 간뇌의 정보 처리 속도는 과학적으로 좌뇌, 우뇌에 비해서 좌뇌가 8만 배가 빠릅니다. 그래서 오른손잡이는 왼손을 많이 써주는 게 좋아요. 왼손잡이는 오른손을 많이 써주는 게 좋습니다. 보통 1초당 우리 의식이 처리할 수 있는 속도가 126바이트. 강의를 들을 때는 1초당 60바이트. 다른 사람 말을 들을 때는 40바이트. 그런데 우리의 감각은 실제로 1초당 1000만 바이트까지 수용할 수 있습니다.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이건 뭐 그냥 생각에 따라 얼마나 큰 거를 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한 사람은 옛날에는 이걸 도천 사람이라고 하는데 칠신통이라고 해서 있어요. 첫째, 천이통.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 우리 줄 수 있는 능력 있잖아요. 이게 천이통을 배우는 거예요. 옛날에 얘기로. 그 다음에 천안통. 시공을 초월한 투시 능력. 여기서 서울을 볼 수 있어. 볼 수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유체 이탈이라고 합니다. 유체 이탈이란 뭐냐면, 자, 몸속에 내가 있다고 그랬죠? 몸은 두고 나만 가는 겁니다. 깊은催眠을 하면 그거 할 수 있어요. 실제로 갔다 오는데 시간 공간이 필요 없으니까 여기서 생각은 서울, 그러면 그냥 서울인 거예요. 시간 공간이 없으니까 나는 시공간이 없습니다. 내 몸은 시공간이 있어도 내 몸이 가려면 비행기 타고 13시간을 가야지만 내 몸을 두고 나만 가려면 1초도 아니야. 그냥 서울 하는 순간 바로 서울. 그러니까 시공은 구별이 없으면 여기가 바로 미래고 여기에 현재도 있고 여기에 과거도 있고 여기에 서울도 있고 여기에 뉴욕도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차원을 이해를 해야 돼요. 5차원에서는 다 여기 있어요. 근데 차원을 넘나드는 그 문을 통과를 해야 되겠지.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천안통, 수시 능력, 천이통, 듣는 능력. 여러분은 지금 텔레파시라고 그러죠?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신족통, 빠르게 가는 거. 신족통 이거 옛날 사람들 많이 했어요. 지금도 우리催眠때 어떻게 하냐면 여기 있어요. 자, 여기다 1kg짜리 쇠를 걸어놓고 메트로놈을 1초에 1분에 10번 똑딱거리게 해놓고 이거 10번 하게 해요. 그래놓고 어떻게 명령하냐면 똑딱하는 그 시간을 10번 한다. 그러면 굉장히 빠른 속도입니다. 피로되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다름질 적에 빨리 가는 사람은 보통 사람은 1초에 한 발 뛴다면 10발 뛴다면 나는 20발 뛰면 빠른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그런 거예요. 10분催眠속에서 연습하면 다른 사람보다 3배 이상 빠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개 전라도에서 서울까지 가는데 집신 바꿔 신어가면서 15일 걸려요. 옛날에는 걸어서. 그런데 이런 축지법 부는 사람은 4일이면 왔다가 3일 실제로 그냥 휙 가는 겁니다. 타심통,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읽어내. 우리가 공부하는 게 그거죠?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읽어낼 수 있어요. 독심술이라고 하는데, 숙명통, 전생, 현생, 후생을 알 수 있어요.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건 현생 얘기지만 현재는 어떻게 보면 순간이라고.
미래가 밀려와서 순간을 통해서 과거가 됩니다. 우리 앞에 미래뿐이요. 그냥 순간순간 다 1초 전후 미래가 1초 후에는 과거가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진통, 이치에 통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누진통, 누진통이 가장 하등한 기술이죠. 그러다 보면 나중에 천이통까지 갈 수 있다. 70통이라고 하는데 이걸 다 통달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이걸 개인적으로 통달할 필요는 꼭 없습니다. 할 수 있다는 거지. 우리가 목표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아픔을 덜어주자, 치료해주자. 거기에 목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거보다도 내 문제 먼저 해야 돼. 그래서 175페이지는 몇 가지를 내가 여기다 적어놨습니다. 10가지를. 예를 들어 소원과 희망은 난 즐겁다, 나는 건강하다. 생각 안 하는 것보다 생각하는 것이 훨씬 낫잖아요.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니까. 점심 후에 졸음이 올 때, 졸릴 때 좋다고 그러니까 졸음이 올 때 그걸 하면 돼요. 간절한 기도를 할 때도 되고, 침대에 누워서 저녁에 졸음 와서 자기 직전에도 좋고, 최근에 못 들어서 하면 그때 하면 돼. 그 다음에 운전하기 전에 이렇게 해보세요. 나는 교통법규를 잘 지킨다. 빨간 신호에 확실히 정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한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빨간불에 나도 안 봤는데 확실히 정지해요. 이건 분명히 좀 해야 돼. 잘못하다가 딱지 끊고 나면 많아. 딱지 한번 끊으니까 2, 300불 내야 되고 학교 가야 되고 이거 한 5, 600불 들더라고요. 이게. 잠깐 순간에. 그리고 벌점도 올라가고 어느 몇 년 지나야 또 없어지고. 항상 내가 아프다 그러면 나는 어떤 증세가 사라지고 고통이 없어진다. 아프지 않다. 또 빨리 낫는다. 나는 여러분 여기 이 실금으로 내가 내 경험입니다. 내가 봉고차를 탄 일이 있었는데 실장님하고 꼈어요. 근데 문을 열었다가 어떻게 다른 사람 얘기하다가 그냥 문이 자동 확 닫히면서 여기를 이렇게 쳤는데 나 이거 부러진 줄 알았어. 이게 만져보니까 부러지진 않았더라고요. 장갑 꼈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장갑 벗으면 피가 엄청 날 것 같아서 낀 채로 확 꼈어요. 쥐고 제일 급한 게 뭡니까? 피가 멈춘다. 왜냐면 그게 아플 때는 그게 간절할 때거든. 심호흡 3번으로 그럴 필요 없어. 바로 오면 돼. 피가 멈춘다. 그 다음 간절한 게 아프지 않다. 그럼 3번째는 빨리 낫는다. 그렇게 하고 한 10분 동안 확 쥐고 있었어. 그 생각만 하고. 그러고는 10분 후에 놓고 장갑 벗었더니 피 안 나더라고. 나 이거 수술 안 했어요. 저절로 났어. 실금같이. 수술한 것보다 더 잘 났었어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176페이지 또 있습니다. 생활 최면 요령도 있죠. 천천히 깊게 숨을 들이쉬고 하는 거 이건 읽어보시면 됩니다. 맨 밑에 내가 요 책을 넣을 때 요때쯤이면 그술을 또 해요. 마음치료 기술을 계속 앞으로 더 배우기 위해서는 3가지를 약속하세요. 항상 좋은 생각만 하세요. 왜? 이 정도 배운 사람이 남에게 나쁜 생각을 하면 정말로 나빠져요. 절대 좋은 생각만 해야 돼요. 항상 좋은 말만 해야 돼요. 항상 좋은 행동만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려면 가르쳐 줄 수가 없다고 나는 얘기를 해요. 약속을 해야. 왜 그러냐면 그야말로 여기 있는 것처럼 extraordinary person, almighty person이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상담할 적에 어떻게 하느냐 하는 내용을 빨리 해서 그냥 넘어갑니다. 마음 치료할 적에 처음에 내담자 말을 잘 들어줘야 됩니다. 나무 말을 잘 들어줘야, 환자 말을 잘 들어주는 게 좋습니다. 나보다도 제일 자기 병에 제일 아는 사람이 본인입니다. 그 사람 말을 들어줘야 돼요.
어디 아파? 허리 아프면 허리 아프시죠? 어떻게 아프시죠? 내 맘대로 하면 안 돼요. 어떻게 아프세요? 어디가 아프세요? 어디가 제일 아프시죠? 어떤 때 아프시죠? 그래서 내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자관 일단은 상담자 말을 잘 들어줘야 되고 명료한 상담 안내. 상담 시간도 이제 제한이 있어요. 하루 종일 할 수 없잖아요. 그걸 원 세션이라고 합니다. 대개 나는 2시간을 잡고 대개 1시간 반쯤 합니다. 1시간 반쯤 하다 보면 2시간 간 경우도 있어요. 1시간 반이 넘으면 넘었지 쫓겨주는 예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2시간 한 세션에 200불을 받습니다. 박사위원사는 2시간 하고 200불 받는 거 많이 받는 거 아닙니다. 컴퓨터 가르치고 온 사람이 1시간 가르치고 100불 받아가더라고요. 물론 컴퓨터 가르친 사람이 뭐 내가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이제 나도 그 정도 받아야 할 거 아닙니까? 전에는 500불 받았어요. 근데 그것도 점점 낮아져서 지금은 200불로 되고 더 이하로 내릴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내담자 역할, 상담 과정, 이건 읽어보시면 되고요. 의사소통 했을 때 아까 프레임하고 이거하고 굉장히 좋아요. 그 사람이 어떤 뜻으로 어떤 내용을 했을 때 내가 어떻게 얘기를 해줘야 되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180페이지 상담자 구체적인 질문.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일이 있었죠? 그거 할 때 어떤 느낌이 들었습니까? 그런 느낌이 가장 강하게 들었나요? 어디가 아픈가요? 확실하게. 그래야 이제 확실히 암시를 해서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185페이지부터는 마음 치료를 한 상담 실제 정말로 이제 문간에서부터 손님을 맞아야 되고 실제로는 환경도 잘 해야 돼요. 그래서 말 대답을 잘 해줘야 돼. 그 사람 말에 따라서 어떻게 대답해 줄 거냐. 예로 들어서 제가 다 써놨습니다. 이걸 일일이 이거 한번 읽어보면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내가 치료는 예로 들어서 이거 썼으니까, 이걸 보면 어떻게 대화를 손님을 위해서 환자를 위해서 해야 되는구나. 알 수가 있을 거라고.